그렇게 보면 이게 평당 한 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주신 사연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께서 주신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억을 모아봐라, 그게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 1억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송파구에 작은 구축 아파트를 갖고 있고, 지금 위례에 급매를 잡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현재 본인께서는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내가 1억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지만 1억을 모으셨잖아요. 모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1억, 이 1억으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나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1주택자인 경우에 1억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1주택자인 경우잖아요. 근데 아까 사연에서처럼 지금 급매를 잡기 위해서 기존 집 팔고 돈을 마련해서 월세로 살면서 돈을 마련한 상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집을 팔았던 그 돈에다가 플러스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드가 확실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1주택자는 사실 1억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집을 팔고 여기 플러스 1억을 한다면 이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으로 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사는 곳보다 컨디션이 괜찮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상급지로 가는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그 1억을 가지고 그냥 전세에 끼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잘 없어요. 아니면 너무 상품성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괜찮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 1억으로 어떤 곳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가 보니까 여기 경기도이긴 해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핫한 곳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더 조용한 곳이긴 한데 여기서 급지로 따졌을 때 여기서 한 1.5에서 2급지 사이가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식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니까 자산 가격이 쫙 빠졌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쫙 빠졌을, 여기가 거의 1억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한 4억 3천 정도 되고요. 근데 전세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어요. 전세가 한 3억 2천, 3천 정도 돼서 이렇게 보면 갭이 한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제 끼고 있고 상권이 바로 옆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밀집이 되어 있고 옆에 뭐 자연 환경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봤을 때 1억으로 요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 애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곳들이 많진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이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져서 1억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상품성이 좋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하면 1주택자인 분들이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주택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2주택자인 분들이 만약에 1억 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전략. 사실 2주택자인 분들이 여기서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건 부담이에요. 그쵸?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8%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일단 2주택인 분들은 주택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A주택, B주택. 여기서 하나를 더 좋은 걸로 갈아타는 전략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못난이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판단했을 때 B가 더 못난이라 했을 때는 사실 여기다가 1억을 더 보태서 B를 더 좋은 C로 바꾸는 작업,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주택자예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A와 B를 갖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광역시의 정말 학군지
학군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B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 광역시에 있는 학군지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나름이잖아요. 확실히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A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돼요. 그 살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걸 팔기보다는요, 이 B를 파는 게 저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여기는 확실히 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고요. 여기는 소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얘를 팔고요. 얘를 여기다가 만약 1억이라는 돈이 더 있다면 더 보태서 더 상급지, 뭐 더 좋은 지역,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곳들로 갈아타는 전략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B가 아니라 A를 팔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B가 최근에 조금 더 올랐대요. 조금 더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조금 더 올랐고 얘는 아직까지 가격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안 팔고 A를 팔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진정한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소도시냐 광역시냐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광역시에 제일 정말 괜찮은 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얘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되게 가치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걸 보유할수록 얘는 더 상승을 할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얘가 올랐다고 해서 얘를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얘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둘 중에서 더 못난 애를 판다라는 전략으로 2주택자인 분들은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꼭 1억이란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입주권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뭐 이 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사실 토지는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할 수도 있지만 토지는 경매로 하면 제일 좋긴 해요. 그 이유는 이걸 되게 경매로 하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토지에는 뭐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명도소송과 같은 좀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쵸? 이 토지만 그냥 내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매로 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의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 전에 이제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800평 정도 되는 이제 토지를 경매로 취득을 하셨는데 그때 가격이 한 8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평당 한 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10배가 됐어요. 10배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8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평당 얘가 지금 80만 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80만 원이 되고 거의 한 8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요,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만큼 거래가 원활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세라는 것도 확실히 이게 시세가 뭐 정해진 게 아니라서 파악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곳들에 그래도 토지를 사게 되면요, 토지는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인분께서도 이게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또 이 가격으로 매도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도 우리가 정말 해볼 수 있는 괜찮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취득세가 토지는 4.6%잖아요. 다주택자인 분들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해볼 수 있고 아까 만약에 그 1억이란 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경매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의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1주택자인 분들은 이 돈을 보태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이 1억의 갭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 그리고 2주택자인 분들은 여기서 주택수를 더 늘리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주택에서 좀 더 못난 일을 팔고 여기서 1억을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비단 꼭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토지와 같은 좀 비주택 투자를 통해서 1억으로 이 비주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좀 소치님들께서 아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서로 공유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